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8월쯤부터는 버블장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23일부터 버블장의 트리거를 보우먼 연준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버블장이 어떤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통화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준 부의장인 보우먼 이사가 7월 금리 인하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이유는 향후에는 고용 둔화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하면 늦다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경제 충격이 있어서 영향을 덜 준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인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친근한 사람들의 인물들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물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경제만 신경을 쓰면서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향후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 이거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들을 고려를 할 때 물가 자체가 상승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최악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는 7월달 물가 지수가 대략적으로 2.4% 이하가 나와준다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랑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랑 대체 뭔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순간에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유일하게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경기 둔화입니다. 그런데 7월 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일하게 걱정하고 있는 경제의 하방 압력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게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야 괜찮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충격들이 줄어들 것이고 9월 달에도 금리 인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시그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 사실은 다음 달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론이 커지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그 다음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경기가 조금 나빠져도 하방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이 경기 둔화 압력이 상당히 없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다음 달 물가 지수에서 2.4% 이하가 나올 때라는 겁니다. 이 지표가 나오게 되면 경제의 하방 압력이 막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사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버블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규제 완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제 완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예상을 했던 건 뭐냐면 단순하게 SLR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정도만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SLR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해보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규제 완화 가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쳐도 이 사람들이 미국 국채 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언급이 무엇이었냐? 어제 미셸 보우먼이 7월 22일 날쯤에는 이 자본 규제 완화도 필요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해요. 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SLR 규제 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자본 규제들 완화시켜 주겠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6월 17일 날에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으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 채권의 수요를 폭증시킬 수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자본 규제 완화라는데 또한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까지도 통과를 시켜 주다 보니까 미국 채권 쪽으로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주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지금 SLR 규제와 자본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 국채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이걸로 채권 금리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유동성 장세가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안 그래도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주가의 하방 압력까지 닫혀 있다. 그러면 모든 조건들이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만 달려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을 바라봤을 때 안 그래도 주가의 하방이 막힐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이런 식의 환경에서 7월 달 말쯤부터는 규제 완화 이슈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유동성 장세가 강력하게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버블로 치솟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의 가장 큰 리스크로는 결국에 지금 물가 상승 시나리오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금리 인하를 외치는 인물들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 때 뽑혔던 인물들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정치적 이슈로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해당 정치적 이슈라고 하는 이 이슈를 잠재우려면 지금은 데이터 자체에 기반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게 가장 타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은 완벽한 버블에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물가에다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이 유가가 하락을 해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7월달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고용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7월달에 미리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세 번째로는 이런 식의 환경에서 물가도 하락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제의 하방 압력도 막혀 있는데, 여기에서 규제 완화까지도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심화가 되는 구간들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버블장으로서의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저금리, 저유가, 또 약달러 시대까지 만들어지면서 버블장으로서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 것이고, 이 조건들은 대략적으로 빠르면 올해 7월달 말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가장 핵심은 유가가 하락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중화가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주식시장은 버블장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6월달 말과 7월달쯤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꽤 매수를 하면서 주워 담는 전략들도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 자체가 유가의 하방 압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숏을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지금 2.6% 미만이 된다라고 친다면 증시가 크게 문제 없이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어제 발표가 되었던 보험원 이사의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면 제가 SLR 규제 완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